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멘토입니다. 오늘은 사례관리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초기 상담 기록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볼 건데요. 우리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입소 어르신이 상담을 의뢰하시거나 입소 전 계약하시기 전에 초기 면접을 진행을 하고 이를 기록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을 해보고 초기 상담 기록을 안 하고 계시는 기관이라면 왜 초기 상담이 필요한지 한번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상담 기록과 초기 면접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초기 상담은 인테이크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셨을 때 인테이크 시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내용이 바로 초기 상담 기록지를 인테이크 시트라고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초기 상담 기록지에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될까 고민이 되시죠? 그 내용은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욕구, 요구, 트러블 사항 등등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반 사례관리와 장기 요양기관의 사례관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세요. 일반 사례관리에서는 초기 면접 단계부터 종결까지 진행이 있고, 그리고 장기 요양 단계에서는 초기 면접부터 종결이 없이 계속적으로 재사정, 급여 제공 계획 재수립 이런 순환적인 과정으로 서비스가 지속 제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좀 있으세요. 그럼 장기 요양에서는 종결이 없는가? 종결에 대한 사유가 사례 관리에 대한 욕구 충족 그리고 서비스 제공물 개선으로 인한 종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정 유효 기간이 끝나거나 즉 계약 종결이 됐거나 아니면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급자의 사정으로 인해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해당 수급자 어르신의 욕구를 충족했고 이 행동 변화와 이런 문제 내용들이 모두 개선이 돼서 종결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저랑 같은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 우선은 해당 화면에 있는 순서 내용이 모두 사례관리 관련된 순서로 보시면 되세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초기 면접, 오늘 이제 제가 진행해드릴 부분이고, 그리고 초기 면접을 진행한 뒤 욕구 사정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욕구 사정 기반으로 급여 계획 수립을 세우고 급여 계획 내용대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사례회의는 대신에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분기별이나 어쨌든 문제 선정 동기가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례회의는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뭐 특이사항이 없는 어르신일지라도 재사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사례관리 순서 중에 제일 기초적인 기초, 기본 중의 기본인 초기 면접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초기 상담 기록지 양식을 한번 보고 계시는데, 초기 상담 기록지 양식은 법정 서식으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방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성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초기 상담 기록지를 구성을 할 때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우선 기본적으로 상담 일자, 그리고 내가 상담을 진행하는 대상자, 수급자와의 관계, 본인인지 가족인지 가족이라면 어떤 관계인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그 관계에서 나오는 욕구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 내담자와의 관계까지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상담하는 대상자까지 누구누구 사회복지사, 누구누구 시설장 등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수급자 어르신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결혼 여부, 우리 배우자님과의 사별 상태, 노인 부부인지 아니면 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지 등등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녀 여부도 가족사항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수급자 어르신의 자원 연계는 공식 자원, 비공식 자원이 두 가지가 분류되어 존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 비공식 자원의 대표는 가족사항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수급자 대상자분께서는 당연히 불편해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급급하게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수급자 어르신을 현재 같이 부양하고 계신 가족은 누구신지, 그러면 다른 가족분들은 협조가 어려우신 상태신가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등 공감적인 부분과 수용적인 부분, 그리고 경청에 대한 내용이 가장 좀 중요하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입소 동기 내용, 그리고 이 어르신의 성격 및 특성은 이렇게 내용, 지금 제가 샘플링으로 제작해 놓은 내용처럼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초기 상담 기록지에서 작성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기록을 할 때 우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하기보다는 사례관리를 의뢰한 자,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 가족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담겨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진술문처럼 작성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격 및 특성 내용에 저는 이제 예시로 샘플링을 이렇게 완성을 시켜놨는데 간혹 예시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도 분명히 며느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우측 고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지팡이를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통증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다면 그 내용을 고스란히 여기 그냥 담으시는 거예요. 왜냐? 진술문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하시면 안 되시고 있는 그대로를 이 상담 기록지에 담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근데 잘못 작성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사례관리 담당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며느님 말씀은 이동이 불편하니 저희가 보조를 해드려야 되겠군요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동실 불편함이 있어 보조가 필요해. 이렇게 작성을 하였다면 이거는 상담 기록지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욕구고 이 위의 내용은 요구사항이에요. 욕구는 요구가 있고 욕구가 있다면 요구를 우리가 객관화하는 게 욕구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테이크 시트 초기 상담 기록지에는 욕구보다도 요구가 더 많이 작성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꼭 알고 작성을 해주셔야지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입소 전 사회적 지지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식 자원, 공식 자원이 나누어지는데 비공식 쪽 자원으로는 가족과 친구 등 주변 관계 인물로 진행 한번 보시면 되시고 공식적 자원은 뭐 병원이나 복지관 이용했는지 치매 안심센터 같은 데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종교단체 이용을 하시는지 그럼 사회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으신지 등을 한번 면담을 해서 이 어르신이 지금 현재 주변 자원 지지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시는 거세요.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게 욕구 내용이죠. 욕구 내용 중에 이 어르신의 욕구가 될 수 있는 내용, 즉 호소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이 어르신의 욕구가 뭘까를 계속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그 자리에서 이 상담 기록을 기록을 하시면서 자꾸 노력을 하시면 안 되시고 있는 그대로를 먼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 하면 진술문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번 욕구를 파악을 해볼게요. 호소 내용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집에서 쉬다? 그냥 나이 먹고 가족한테 짐 되는 것 같아.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라고 말씀을 계속 부정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우울한 모습을 보이신 내용을 그대로 우선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호자님, 며느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솔직히 아버님이 제일 걱정이에요. 현재 치매도 있으신데 치매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작년과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이 집에서 불규칙하게 맨날 낮잠 주무시고 TV 시청하시고 멍하게 계시는 게 제일 주된 원인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며느님이 그러면 이렇게 말씀도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원래 부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나가서 이제 회사에 복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버님이 집에서 혼자 이러고 계시니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을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내용이 주된 호소 내용일 수가 있죠. 그럼 그 내용을 또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여기서 보시면 주 부양자 욕구부터 아래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상위 이용 계획 및 이용 내용을 반영한 이유가 있어요. 이 내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죠. 하지만 있어야 되는 내용 이유는 욕구 사정을 우리가 이 기반으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욕구 사정에 필요한 내용을 우선은 초기 상담 기록지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상담 내용에 대한 근거로 우리는 욕구 사정을 작성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와 상이한 내용에 있어서도 보호자가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욕구 사정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상담 근거까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려요. 초기 상담 기록지에. 왜냐면 보통 공단에서 제공해주는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 내용을 쭉 같이 가져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보통 경우는 보호자님들은 초기 이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전문가는 봤을 때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당연히 보호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가 이렇게 반영했다라는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좀 추가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서비스 내용은 주야간보호 서비스고 이용 계획이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 5회 10시간 이상 나는 13시간 미만 야간 서비스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이용을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보니 월 20회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요즘엔 주 5회라고도 되어 있죠. 그러면 이용 계획 및 비용 변경 필요 유무에 변경을 필요하다고 체크를 해놓고 우리 지금 사례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한번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현재 어르신은 내가 봤을 때는 우울한 모습 때문에 지금 밖에 외부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다. 판단이 된다라는 내용을 의견을 한번 평가를 내보고 그리고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상에는 이러이러한데 지금 가족 욕구를 반영해서 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코멘트를 잠깐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건강력. 왜냐면 우리 욕구 사정 때 질병 상태 체크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질병 상태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초기 상담 기록이나 아니면 관련된 약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 건강력 내용 항목에 다 작성을 좀 필요로 하세요. 건강력 항목에 좀 구성을 해놓으시고 보호자와 면담해서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하세요. 그리고 일상생활력도 마찬가지야. 신체 활동력부터 그리고 영양 상태까지 있죠. 욕구 사정에. 욕구 사정을 작성하기 전에 초기 면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사실화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욕구 파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초기 면접이 없다면 우리는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수시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보호자님 입장에서도 거부감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내용을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면접 때 입소 전에 충분한 양식의 초기 상담 기록지 양식에 해당 내용들을 좀 완벽하게 구성을 해놓고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시되 보호자님의 진술되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다 그냥 작성을 한 뒤에 욕구 사정을 하기 위해 급여 제공 계획을 짜기 위해 읽어보면 해당 욕구가 표출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굳이 상담을 하면서 욕구를 찾고 내가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서류화로 하실 연습을 하지 마시고 그 면담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해당 그 의뢰자, 우리 보호자님의 의견을 더 경청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계약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욕구 사정 전에 첫 번째 단계인 사례관리의 첫 번째 단계인 초기 상담 기록지 작성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입소 계약을 앞둔 어르신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초기 상담 기록지를 적절하게 잘 구성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지 어떻게 기록할지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한번 실무에 응용을 해보세요. 오늘 영상으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